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주와 음성을 비롯한 폭우 피해 지역을 조만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피해 지역을 찾아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사망자가 나오고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한 충주 엄정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찾았습니다. 통상적인 복구 방법으로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하려고 한다면 십수년이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재난 지역을 선포해 주시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주라도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나 충주시에 대해서 당연히 중앙정부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음성 감곡의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이전민들께 위로만 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게 해드려야 돼요. 집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산사태로 엉망이 된 폭우 피해 주택에서 비에 젖고 땀에 젖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을 안 해보던 사람들이 와서 일한들 얼마나 그 일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복구하는데 어려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 데는 많이 현장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구 현장 장대비 속에서 오간 이른바 수중정담에서는 이제 땜질 복구는 그만두자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 재난 지역은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과 납부 유예 등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주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대규모 이슬람 종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일부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JB가 입수한 당시 영상을 봤더니 코로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청주의 한 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입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턱에 걸치고만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 후 음식물도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서 거의 방역 지침이 전혀 시청에서 나오셔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난 3일 청주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확진 사흘 전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곧바로 음식점 등에서 이들과 접촉한 56명을 조사해봤더니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1명을 제외한 5명이 이슬람 종교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4명은 지난번에 발생한 75, 76 확진자와 지난 1일 몽골 음식점을 함께 이용한 자로 이들은 같은 집 또는 이웃에 살면서 일상생활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 4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여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행사 참석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초 감염원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발 신천지 집단 감염같이 청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을지 지역사회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내년도 도내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복직자가 휴직자 수를 넘어서면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 채용이 줄어든 만큼 교대생들의 임용고시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전국 3,553명 선발을 사전 예고했는데 충북에 배정된 인원은 75명입니다. 지난해 대비 절반이나 줄어든 겁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휴직보다 복직 인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원에서 복직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그 휴직자와 복직자 이 부분에서 복직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결혼 요인이 결국 이제 생각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2024학년도부터는 도내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신규 채용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만큼 교대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준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고 걱정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더욱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다들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등 교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북 지역이 장맛비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내 2차, 3차 감염으로 번지는 N차 감염이 지금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이지만 이제 청주에 거주했기 때문에 지역 감염 사례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인 20대와 30대가 지난 3일 밤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이들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3명,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1명이 어제 저녁에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3일 확진된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두통, 인후통, 미각 상실 등 전형적인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왔고요.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이들과 접촉한 아까 말씀드린 동거인 3명 그리고 옆집 지인 1명 등 4명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한꺼번에 두 차례 걸쳐서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고 네. 이들이 청주에서 줄곧 살아왔다는 점에서 지역 방역 체계가 또 한 번 고비를 맞은 셈입니다. 네, 이제 앞에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게 이슬람 종교 행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예. 어떤 행사인가요? 네, 7월 31일 아침에 청주시 복대동 신율봉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집회였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금요일 아침 청주 신율봉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 모습인데요. 좀 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 중 5명이 당시 저 행사에 참석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참석자들이 차례로 나와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m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모습 보이고요. 또한 마스크도 다 착용을 했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일부 사람들이 턱에 걸치고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빵과 음료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테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2m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니까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역 당국은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합니까? 네, 방역 당국 지금 뒤늦게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네. 이날 행사 참석자를 34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5명, 이분들 제외하고 나면 336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요. 네. 어제 오후에 이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 우선 128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당국은 나머지 예배 참석자에 대해서도 검체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들도 음성이 나온 참가자들도 능동 감시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14일간 발열 유무 그리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청주에 그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이 감염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이들 중 최초 감염자 6명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감염이 됐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 사람이 옮아왔는지 이게 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충북의 77번 환자, 그러니까 먼저 감염된 2사람 말고 추가로 감염된 4사람 중에 1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네. 30대인 충북 77번 환자는 지난달 7일 입국할 당시엔 음성이 나왔지만 김포에서 14일간 격리 후 해제될 때 네.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정부가 그 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인을 포함해 6개 나라 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에 반드시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네. 이분은 그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격리 후에는 이제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게 선택 사항이었던 거죠.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예. 자, 그렇지만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역학조사관 4분이 지금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슬람 종교 행사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슬람 종교 집회를 제외하고도 3일 먼저 확진된 2명의 이동 동선이 일하는 곳입니다. 네. 몽골 음식점, 대중 목욕탕, 카페, 은행, 패스트푸드점 등인데 방역 당국이 이곳에서 파악한 이들 2명의 접촉자가 56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확진자 또 4명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이 4명의 이동 동선도 지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신속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접촉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진단 검사들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들 4명이 무증상 감염자에서 지역 사회 내 깜깜이 전파, 조용한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충북은 그동안 방역을 비교적 잘해왔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방심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자, 마스크는 꼭 쓰시고 2m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3밀이라고 하잖아요. 밀폐, 밀집, 밀접. 예. 네. 이런 장소들은 꼭 피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루한 장마와 짜증나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이 꺼려지는 게 바로 한여름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실내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술관인데요. 예술을 통해서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미술관 피서. 어떤 작품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스캔을 통해 바이러스를 잡아낸 과학자. 야금야금 바이러스의 땅을 점령해 갑니다. 이윽고 바이러스는 갈 곳을 잃고 사라집니다. 미션 클리어, 이제 보존 처리를 굉장히 게임하듯이 미션 클리어 하듯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보존과학자의 모습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보존 처리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미래의 시점에 그 설정된 보존과학자가 어떤 과거적인 형식의 픽셀 애니메이션으로 보존과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영상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보존과학자가 과거의 시간을 미래로 가져가는 것, 과거의 작품을 미래의 시대에게 이제 전해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체크무늬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큰 눈동자에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을 궁금하게 만드는 애틋하고 고풍스러운 자태입니다. 이 작품은 1937년 작품인데요.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에 캔버스 자체가 두루마리처럼 둘둘둘둘 말려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표면의 손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이제 1989년도에 그런 상태의 작품을 이제 펼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져 나간 물감층들을 메우고 복원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런데 2011년에 작품의 상태 조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또다시 손상이 됐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2014년에 두 번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벽면에 가득한 작은 유리병. 자세히 보니 무엇을 채취한 듯한 면봉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존과학실의 냄새, 보존과학자의 채취를 채집한 작품이에요. 보존과학실의 특유의 냄새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시작된 작품인데 사실은 냄새이기 때문에 실제로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존과학실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 것이다라는 상상의 영역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이 있어요. 비행기로 갈 수는 없고 피렌체선가 냄새는 이제 날아가고 없어지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물질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존 복원하는 입장에서는 비물질이라는 작품을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현대미술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옆에 영상을 설치를 해서 비물질 작품을 어떻게 보존 복원할 건지 보존과학자와 기획자 그리고 작가분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영상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환경적, 물리적 영향으로 변화와 손상을 겪은 미술 작품은 보존과학자의 손길을 거쳐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보존과학자 시의 하루는 가상의 인물인 보존과학자 시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보존과학에 접근합니다. 전시는 상처, 도구, 시간, 고민, 생각 등 보존과학자의 하루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 단어를 선정해 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품의 그 생애 주기를 연장하는 보존 과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미술품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탄생의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작품의 그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이지 않는 보존 과학자의 손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보존과학자 시의 하루 전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5층 기획전시실에서 10월 4일까지 이어지며 온라인을 통해 학예사 전시 투어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대나무. 대나무 숲 옆에는 검은색의 입체 도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공간 안에서 관람객들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자유롭게 관람을 하면서 새로운 장면들을 마주하면서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가 거의 없고 조명이 최소화된 시각적 연출로 관람객에게 어디서부터 사물이고 어디까지 그림자인가라는 질문을 유도합니다. 한 폭의 수묵화를 보듯 밤하늘을 쳐다보듯 형체가 없지만 형체를 그려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듯 관람자 스스로 공실성의 세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관람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어두워서 좀 당황을 하시는데요.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안에 관람을 하시면서 새로운 장면들을 찾아서 관람객 스스로가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희 작가의 공시성은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진 작가들의 대상으로 릴레이 전시를 통해 그들의 다층적인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로컬 프로젝트 2020의 첫 번째 전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청주 미술사 정립의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이고요. 30여 년 동안 청주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고 이완호 작가의 회고전입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작업실이 전시장 한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완호 작가가 직접 사용했던 펜과 붓, 각종 CD와 음향 장비들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이 공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되게 이완호 작가의 삶에 대한 열정이나 이제 작업에 대한 열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록의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힘있는 작가의 글씨도 눈길을 끕니다. 그의 대표작인 꽃 시리즈 중 하나로 이완호 작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완호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2007년 1월에 그리신 작품으로 이완호 선생님 작업의 방식을 보시면은 연필이나 아크릴 물감이 계속 겹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배경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선이 안 쳐져 있는 걸 보면은 미완성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 독특하고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 한여름의 폭염과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태풍 하구핏이 남기고 간 뜨거운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북 전역에 100에서 20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또 돌발적으로 쏟아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밤부터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시속 3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최저 기온은 열대야의 기준인 25도까지 올라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괴산 28도 등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영동의 한낮 체감 온도는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는 다음 주 초반쯤 조금씩 마무리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 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의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창밖에 새벽비가 내리면 너를 맞이해야 해. 아무도 모르는 시간 밤낮이 바뀌면 돌아올지 몰라. 멈춰서서 Beautiful flower 너 좋아. 멈춘 시간 속에 기다려.
설레요 Everyday